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EOS R5랑 소니 α7 S3의 로그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색감 테스트 발표 때 로그 촬영한 샘플을 살짝 넣었는데, 그때 이제 DR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캐논 C로그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물론 뭐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둘 다 직접 구입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캐논의 C로그가 뭐 그렇게 엄청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왜 그런지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드릴 말씀이, 저는 아직 영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영상 관련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너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시고,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뭘 모르면서 말을 한다라고 말을 아예 못하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은 대체로 안 알려줌 이러고 마시는데, 좀 허무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외국 유튜브 말고는 딱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배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뭘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모르면서 말을 하면은 욕은 좀 먹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한다고 욕먹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게 공부를 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으면서 배워서 수정하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욕 먹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저 같은 영상 초보분들도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가늘고 길게 할 생각이라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그런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DR 체크부터 하죠. EOS R5의 C로그와 S3의 S로그가 실제로 어느 정도 DR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 체크는 여전히 자일라 토니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보셨죠? 불 끄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처음 보시고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로고 촬영이 뭔지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보시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α7 S3로 촬영을 해봤고요. 요건 이제 리니어 PP 오프 상태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베이스 감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ISO 80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캐논이랑 좀 달라요. 캐논은 100인데 얘는 80으로 해야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측정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세팅을 통일하지 않고 최대치의 DR을 측정해 보는 걸로 하고요. 맨 앞에 있는 가장 밝은 빛이 클리핑 되지 않은 지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이거 지난번에 보신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9스탑, 뭐 8스탑 요 정도 이제 DR이 표현이 되는데요. 저걸 무슨 기준으로 제가 세고 안 세고 하는지는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스포이드 찍어 가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약간 자의적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세 보았을 때 PP 오프 상태에서는 α7 S3는 8스탑 또는 9스탑, 근데 저는 이제 8스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스탑까지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캐논, 이제 이거는 R5로 촬영하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눈으로 봐서는 정확히 클리핑이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밝기로 촬영을 했고, 베이스 감도인 ISO 100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 밝기는 뭐 조리개라든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이것도 맨 앞부분이 클리핑 되지 않은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DR을 세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리니어 상태에서 C로그도 끄고 뭐 HDR PQ도 끈 그냥 일반 촬영 모드에서 보면은 웨이브 폼에서는 소니 α7 S3랑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웨이브 폼에서 뭔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저 8스탑 이후에 찌꺼기가 좀 더 크게 남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10스탑을 넘어가면은 거의 찌꺼기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실제 촬영된 푸티지를 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8스탑까지 표현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은 이 캐논이 조금 그 뭐랄까 이 안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한데, 실제로 재보면은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롤모델 제런드 언던의 말을 따르면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소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모드에서는 그 스틸 감마랑 구분되는 무비 감마로 촬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PP 오프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7스탑 부분을 보면 확실히 소니가 좀 더 잘 보여요. 근데 이건 제가 노출값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 정도 차이는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이 S3나 R5나 둘 다 리니어 촬영, 즉 PP 오프라든지 C로그 오프 상태에서는 일반 모드에서는 8스탑까지 표현이 된다. 그렇게 큰 차이 없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가 적었으면은 이 출력물은 0부터 255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 범위 자체가 2의 8승이라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뻔한 리니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 먼저 S로그 2인데 알파7 3에서 S로그 2의 베이스 감도는 640입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촬영을 해가지고 맨 첫 번째가 클리핑 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DR을 세보면은 13스탑까지 나와요. 역시나 이거 세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제가 스포이드 찍어가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까지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14, 15는 이제 웨이브 폼에서는 보이는데 막상 스포이드 찍어보면요, 저 그 베이스 라인이 되는 한 2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거보다 높은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지가 못해요. 그리고 14랑 15는 지네들끼리 서로 구분도 잘 안 되고, 이거는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 생략을 하고요. 세보면은 S로그 2는 13스탑까지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로그 3인데요. 이것도 베이스 감도는 640이에요. 그리고 컬러 모드를 이 경우는 S-3 시네로 촬영한 영상인데 이따가 그냥 일반 S-3도 보여드리겠지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일단 이것도 DR을 세보자면 이 경우는 무려 14스톱이라는 정말 감동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웨이브 폼에서는 15스탑까지는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촬영된 푸티지를 스포이드 일일이 찍으면서 확인을 해보면요, 14스탑까지 데이터가 좀 유의미한데 15스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14스톱까지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구별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보이고요. 이래서 이제 알파7 S3를 산 게 제가 잘한 짓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면요, 1스탑부터 한 12, 13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와요. 마치 그 크로마 차트에서 리니어로 그 11, 11단계의 그레이스케일을 촬영하듯이 분명히 이거 2분의 1씩 감소되고 있는 건데 얘네를 정확히 이렇게 일자로 파고 가서 이 그 뭐랄까 최대한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물론 어그러뜨리고 있지만은 어그러뜨리고는 있는데 실제 그 밝기 비율하고 얘네가 밝기 비율이 같지가 않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2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2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쫙 일직선으로 내려오도록 함수를 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해요. 좋아요. 다음은 그냥 브로그로 보여드리는데 똑같이 S로그 3인데 컬러 모드를 S-3 시네가 아니라 그냥 S-3로 촬영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역시나 14스탑까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컬러 모드 바꾼다고 DR이 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색상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은 대망의 C로그. 캐논 R5 같은 경우에는 C로그에서 베이스 감도가 400입니다. 400. 상당히 준수하죠? 400으로 세팅해 놓고 촬영했을 때 가장 앞부분이 클리핑 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DR을 세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짜잔! 결과가 이래요. 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최대한 스포이드 찍어가면서 신중하게 세봤는데 C로그는 11스탑까지 표현이 됩니다. S로그 2는 12스탑 플러스 뭐 하나 두 개, S로그 3는 14스탑 플러스 하나 정도였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11스탑 플러스 하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DR 자체가 S로그 2나 다른 S로그 3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 이렇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저의 롤 모델이신 제럴드 언더 예전에 이거 테스트를 해가지고 10.8스탑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때 또 이제 많은 그 화제가 됐었죠. 제가 처음 이거를 뭐 하는 게 아니라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해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인 제럴드 언더도 제가 지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 제가 그 사람이 했던 테스트 기기 보고 사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전 설명이 끝나고 본론에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 그 색감 비교 테스트 발표할 때 보여드렸던 로그 촬영한 샘플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같은 노출 값으로 촬영을 했어요. 같은 노출 값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캐논 먼저 3분의 1 스탑 올리고, 그 다음에 소니 3분의 1 스탑 올리고, 그 다음에 캐논 3분의 1 스탑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이 캐논 먼저 하고 소니하고 캐논 먼저 하고 소니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뭐 두 명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캐논 먼저 하고 소니하고 캐논 먼저 하고 소니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벌써 보시면 이제 뒤 배경 부분, 저 창문 너머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요, 멀리 있는 큰 건물이 이제 캐논에서는 클리핑 돼서 날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같은 노출값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S로그 같은 경우에는 13스탑, 뭐 14스탑 정도라고 보고, C로그 같은 경우에는 11스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스탑 차이 나는 게 이 정도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셨던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은 C로그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중에 심한 분들은 못 쓰겠다, 못 써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런 의도로 방송했던 건 아닌데, 이 두 개 보면요, 색감의 차이도 분명히 굉장히 심하게 나잖아요. 자, 같은 노출값으로 촬영을 했을 때 얘가 C로그이고요, 얘가 S로그예요. 확실히 S로그 쪽이 좀 더 어둡죠? 그리고 채도도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웨이브폼도 같이 보시자면은 이게 S로그2로 촬영한 상태이고요, 요거는 C로그입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도 C로그가 더 밝고 채도가 살아나 있는데, 옆에 웨이브폼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죠.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얘가 굉장히 리니어 촬영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리니어 촬영한 거 보시면은 이 정도로 C로그도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이게 S로그에 비해서는 리니어처럼 보인다 뿐이지 실제 리니어 촬영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C로그도 로그는 맞는데,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HLG2로 촬영한 것인데 이거랑 C로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C로그를 보시자면은 이래요. 물론 좀 더 플랫하죠. 플랫한데, 왜냐하면 색감은 더 빠져 있는데, 왼쪽에 그 웨이브폼을 보시면요, 요게 HLG고 요게 C로그고 요게 HLG고 요게 C로그예요. S로그랑은 엄청 다르잖아요. S로그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C로그, 요게 S로그. S로그랑 HLG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C로그는 굳이 따지자면은 S로그2보다는 HLG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HLG랑 S로그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HLG는 로그랑은 다르고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라서 길게 썰을 풀기는 오늘 영상에서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잡한 얘기 집어치우고 그냥 딱 봤을 때 C로그는 S로그2보다는 HLG랑 좀 더 유사한 면이 많다는 거죠. 참고로 HLG랑 리니어를 비교하자면요, 지금은 HLG고 요건 리니어예요. 확실히 좀 다르죠? 물론 노출값은 같진 않아요. 지금 HLG랑 로그는 둘 다 투스탑 오버로 촬영을 했고, 리니어는 거기에 비해서는 투스탑 언더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촬영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모든 로그나 HLG는 투스탑 오버로 촬영을 했습니다. 세팅값은 소니든 캐논이든 다 똑같아요. HLG든 S로그2든 C로그든 똑같이 촬영을 했는데, 다만 리니어 촬영이랑은 투스탑 차이 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똑같은 밝기로 촬영하면 HLG랑 리니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게 리니어면 이게 HLG예요. 좀 더 위가 눌리죠? 확실하게? 확실히 이것보다는 이게 눌립니다. 여기서 투스탑으로 올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요지가 뭐냐, 일단 캐논의 C로그는 S로그랑 리니어의 한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R이 증가하는 것도 중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채도가 감소하는 것도 중간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HLG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정이 상당히 편해요. HLG 보정하는 기분으로 C로그 보정하면요, 굉장히 색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HLG는 HDR 디스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감마라서 이걸 일반적인 SDR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파이널 컷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푸티지마다 매번 색 공간 지정해 줘야 하는 등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C로그는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빨리빨리 색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정을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먼저 캐논 C로그부터 제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별로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자신이 없네. 이 정도 하고 미드톤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마스터 가서 채도를 조금 올려봅시다. 이 정도만 해도 대충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색온도를 살짝만 올리도록 할게요. 이 원래 색온도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은 얼추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정을 안 한 상태, 이게 보정을 한 상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데 색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죠? 이게 너무 좀 흐리멍텅한 것 같다 그러면은 섀도우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게 더 낫네. 오케이, 보정 끝. 자, 근데 이제 반면에 S로그2는 보는 순간 갑자기 약간 좀 그렇죠. 어허 한번 해보자. 이것도 컬러 휠 하고, 그 다음에 섀도우 쫙 내려주고, 그 다음에 미드톤 올려서 잡아주고. 오케이, 밝기만 보정하니까 0. 그렇죠. 이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채도를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정도? 1.6. 그리고 지금 너무 온도가 약간 노랗게 찍혔어요. 그래서 살짝 내릴게요. 이 정도. 이 정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 채도를 좀 더 올려볼까? 죄송합니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얼추 된 것 같고, 요게 캐논 C로그, 요게 S로그2예요. 보정을 안 한 상태는 이렇고, 하면 이렇게 되고. 느낌 오시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안 하면 이렇고, 하면 이렇고.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어떠세요? 뭔가 C로그 쪽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시작 자체가 여기였고 약간 살짝 그 보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S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신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변신하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노랗게 간 것 같아. 저는 이거를 비교하기 전까지 S로그는 조금 그린이나 옐로우가 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DR 자체는 분명히 이 S로그가 압승인데,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보정하기는 C로그가 훨씬 난이도가 떨어져요. 같이 한번 비교해볼까? 물론 뭐 기본적인 색감 차이는 화이트 밸런스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변하는 정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오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랑 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히 같이 보정하다 보면은 C로그가 좀 더 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영상 보시고 이상한 결론 내리실까봐 S로그가 색 보정을 못하겠다거나 구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냥 상대적으로 C로그가 더 쉽다는 것 뿐이지, S로그가 색이 못 나오는 뭐 이상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내릴 테스트는 수행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한 장소에서 촬영한 하나의 푸티지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색을 만져봤어야겠죠? 그리고 S로그는 뭐 노랗다, 초록색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애당초 여기서 촬영했을 때 리니어도 소니 쪽이 좀 더 색온도가 노랗게 잡혔어요. 로그 문제가 아니라 화이트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잡힌 거라서 조건이 바뀌면요, 이런 거 색감이 바뀌어요. 특히나 이제 주광으로 가면은 태양빛 아래에서는 진짜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요. 다만 가끔 노란기가 낄 때가 있다, 초록기가 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 정도일 뿐이지, 다른 곳에서 촬영을 했다거나 조명을 다른 걸 썼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니 쪽 영상이 노이즈가 상당히 심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α7 S3 제 거 구매하기도 전에 구독자분이 대여해 주신 바디로 외부에서 처음 촬영했던 거라, 저는 이제 외부 촬영이 처음이었거든요. 세팅을 조금 미스했어요. α7 S3는 듀얼 아이소라서 설정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익숙해지기 전에 실수한 측면도 있고, 이 노이즈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α7 S3 노이즈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더 넓은 DR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고민할 거 없이 소니 α7 S3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논 R5는 뭐 객관적으로 부족하니까 색감 보정이 뭐 쉽다 어렵다 이거는 주관적인 영역인데요, DR이 더 넓다 좁다는요, 이건 객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은 조금 아쉬운 것은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에요. 소니는 내가 색 보정하기가 싫으면요, 파이널 컷에서는 일일이 푸티지들 그 색공간 지정해 줘야 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LG 선택을 한다거나 S로그 2도 있고 S로그 3도 있고 하여튼 뭐 좀 선택지가 다양한 느낌인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요. 다만 C로그 3가 곧 업데이트가 이게 웜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은 걔는 이제 좀 더 넓은 DR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때 뭐 한 뭐 13 정도, 14나 13 정도 캐논 C로그 3가 표현이 가능하다면요, 그때는 이제 R5도 더
더 뭐랄까 굉장히 좋은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바디라고 봅니다. 그거 펌업이 되면요 또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을 것 같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또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피드백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